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주택화 세금 7강 시간으로 증여세 세금 정복입니다. 이 부모의 주택을 자녀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매도한다든지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든지 또는 무상으로 담보 제공을 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세법에서는 증여 부분에 대한 규정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영상 시간이 길어지면 2회에 나눠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의 내용도 Q&A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3월 아버지가 자녀에게 20억 원, 시가는 30억 원이었는데요. 20억 원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이때 대금 지급은 분명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은 부과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하는데요. 특수관계인과는 무관하게 저가로 양수하면 매수자에게, 고가로 양도하면 매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이 상증세법 제35조에 보면 이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해가지고 1항에는 특수관계인 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2항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이 35조 1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양도세가 부과가 되고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럴 때 각각 부과 기준 금액과 가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자인 아버지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요. 20억의 양도세를 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양도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상증세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양도세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에서 대가를 뺀 이 차액이 이 시가의 100분의 5% 또는 3억 원 중에 작은 거. 그렇다면 시가가 30억 원이라고 그랬죠. 30억 원의 5%면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과 3억 원 중에 작은 거. 1억 5천이죠. 1억 5천보다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 30억 원에서 20억 원을 뺀 10억 원. 이 10억 원이 1억 5천보다 훨씬 크죠. 이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제 매매한 거래가 20억 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가로 합니다. 시가 이 30억 원으로 양도가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매수자인 이 자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상증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 10억 원이죠. 시가의 100분의 30, 30억 원의 30% 9억 원이죠. 9억 원 또는 3억 원 중에 작은 거. 그렇다면 3억 원인 거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이 3억 원보다 크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 증여재산 가액은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 10억 원이었죠. 10억 원 빼기 기준금액입니다. 이 기준금액은 100분의 30 또는 3억 원 중에 작은 게 바로 기준금액입니다. 그렇다면 3억 원이었죠. 그대로 한번 대입해보면 10억 원에서 3억 원을 빼면 증여재산 가액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증여세를 한번 자세히 계산해 볼까요?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이 기준은 이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또는 3억 원 중에 작은 것보다 이상이면 증여세 부과가 된다라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증여재산 가액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가 30억 원에서 대가 20억 원을 뺀 금액 10억 원이죠. 이 10억 원에서 기준금액을 빼라고 그랬죠. 증여재산 가액은 이 기준금액은 30억 원의 30% 9억 원과 3억 원 중에 작은 거. 그렇다면 3억 원이죠. 그러면 10억 원에서 3억 원을 빼면 7억 원이 바로 증여재산 가액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증여세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방금 구했던 이 증여재산 가액 7억 원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성인일 때 직계 좀비 속의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7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빼면 6억 5천이죠. 6억 5천의 세율, 해당되는 세율은 30%입니다. 여기에 누진 공제액 6천만 원을 빼면 1억 3,500만 원이 바로 증여세가 됩니다. 여기에 신고세액 공제 3%를 빼면 실제 증여세는 1억 3,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은 매수자인 자녀 입장에서 이 증여세 계산을 한번 해봤고요. 매도자인 아버지 입장에서 과연 그렇다면 양도세는 얼마로 다시 부과가 될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주택을 이 저가로 양도하였는지에 대한 이 기준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 이 10억 원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에 작은 거, 그렇다면 1억 5천이죠. 1억 5천 이상이기 때문에 바로 저가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계산에는 약식 계산이고요. 장특공이라든지 기본공제라든지 1주택자에 대한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15억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이럴 때 양도가액 20억에서 취득가액 15억을 빼고 거기에 따른 세율 42%를 곱해서 누진공제액 3,540만 원을 빼면 양도세는 1억 7,460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양도가액을 20억 원이 아닌 30억 원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세율이 45%로 바뀌고요. 누진공제액도 바뀌죠. 그래서 양도세는 6억 960만 원이 나옵니다. 무려 4억 3천만 원 정도를 더 납부해야 되는데요.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에 해당이 되게 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조금 덜 내보려고 했던 거는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준을 한번 볼까요? 매도자 입장인 이 아버지는 시가의 100분의 5, 대부분 이 5% 이내로 해야 되고요. 매수자인 이 자녀 입장에서는 100분의 30% 또는 3억 원 중에 작은 거, 그 작은 금액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양도세나 증여세 회피 방지를 위해서 이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모 자식 간에 이 특수 관계인 간에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기준을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가족 간, 특수 관계인 간의 주택 거래 시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정도 주의하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 매수자 입장,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특수 관계인 간의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거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싸게의 기준은 시가보다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이 되는데요. 이 둘 중에 작은 게 바로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 시가의 기준은 대부분 아파트의 경우에는 KB부동산 리본에 나와 있는 시세가 시가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파트라도 최근 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바로 시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매도자 입장인데요. 이 매도자 입장에서 이 양도가의 기준은 매매 가격이 아니라 시가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는데요. 이 시가보다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낮을 시에는 매매 가격이 아니고 시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고요. 세 번째는 증빙 제시인데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의 매매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경매 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세 번째는 공매된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증빙 제시 내용에 매매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자금 출처 자료,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이런 기타 등등의 자료를 통해서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꼼꼼히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인 아버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족 간의 주택 거래 시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지금 이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매수자 입장인 배우자나 자녀는 이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거래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증여세가 안 나올 만큼 이 싸게의 기준은 시가보다 30%, 9억 원이라면 2억 7천만 원이죠. 또는 3억 원, 이 둘 중에 작은 거니까 이 시가보다 30%가 기준이 되면 되겠습니다. 9억 원의 주택이라면 2억 7천을 뺀 6억 3천만 원 이상으로 거래하면 되겠고요. 만약 10억 원이라면 7억 원 이상으로 거래를 하면 되겠고요. 이 주택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라면 3억 원을 뺀 금액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매도자 입장, 아버지죠. 이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자라든지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는 이 시가가 9억 원 이하라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이 거래가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하더라도 양도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자 입장에서 증여세 부분만 나오지 않도록 거래가를 맞추면 증여세, 양도세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대신에 이 증빙 관련된 내용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5번째 내용입니다. 이 만약 같은 가격의 주택을 친구에게 20억 원의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이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지 이 질문인데요. 지금 이 내용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이 저가 거래 시에 증여세 과세 요건 및 증여재산 가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셨던 상증세법 35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고요. 그때 증여재산 가액은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 가액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기준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저가 거래 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가가 30억 원이고 친구에게 20억 원의 양도를 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고요. 증여재산 가액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사용하게 했을 때, 그리고 자녀에게 무상으로 담보 제공을 하게 됐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